전주의 한 아파트 욕실 선반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택시요금 인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인상폭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 연말 안에 택시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체전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바지 훈련이 한창인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과 고창, 부안을 오가는 광역 관광버스가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욕실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입주가 예정된 바로 옆 아파트도 같은 시공사가 공사를 맡아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욕실에 사용된 대리석자재가 쓰레기장에 널려 있습니다. 욕실 선반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되자 주민들이 뜯어내 버린 겁니다. 전주시가 아파트 시공사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태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평상시 일단 안 해주니까 급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하려고. 왜냐면 지금 애기들이 막 집에서 보내주는데 너무 해놓은 모습이 나오니까. 내년 3월 입주가 예정된 바로 옆 아파트도 같은 시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준공 전에 라돈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공사 측에 대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만간에 그 건설 회사 측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단계에서부터 라돈 검출을 한번 측정해보고 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라돈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직접 측정하기도 힘든 상황. 한 대당 20만 원대의 높은 가격 때문에 지자체에서 간이 측정기를 빌려주고 있지만 신청자가 많은 탓에 전주시의 경우 사용하려면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방사능 기계를 적극적으로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와 함께 협조해서 시민들이 라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사의 신속한 대책은 물론 해당 회사가 시공한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직접 라돈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간이 측정기를 대폭 확충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서울의 택시요금 인상 가능성이 나온 가운데 전북의 택시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요금 인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인상폭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요금이 마지막으로 오른 건 지난 2013년 3월입니다. 인상률은 평균 16%였습니다. 택시 사업자 측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물가나 또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이 다 올랐기 때문에 택시 요금이 반드시 올라야 택시 가격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라북도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인상폭 결정을 위한 용역도 마무리했습니다.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르면 연말 안에 인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의 택시요금 인상은 다른 시도의 인상 시기나 폭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 때마다 그렇듯이 이용객은 물론 기사들도 불만스러운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 택시 기사들은 손님은 줄고 산악금은 오를 것이 걱정입니다. 택시 기사 입장에서도 복리 증진이 된다면 좋은 바람이지만은 또 올라도 손님도 떨어지고 또 산악금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걱정이 되죠. 최소 16%의 인상폭이 제시된 서울은 요금 인상 시 서울시가 택시기사 처우 개선 등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가운데 마지막 순서인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새만금 공항 등 도내 긴급 현안도 언급됐지만 지역민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정부 측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이용우 의원은 공항 없는 새만금은 파스 없는 찐빵이라며 대통령의 공약대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2023년에 세계 잼버리 대회가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이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타 이런 거 면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북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원하는 건 잘 알고 있다면서도 특정 사안만 면제해 주는 건 좀 그렇다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잼버리 대회까지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든다는 건 무리입니다만은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오게 될 수만 명의 청년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중대한 문제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대학원을 위해 남원 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으로 격상시킬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협력병원 지정 계획은 있지만 그 이상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립의료원의 분원으로 할 것까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올려놓아야지 공공의료대학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지역 공약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도 지역에 열망이 크다며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GM 사태 등에 대한 후속 대책이 여전히 감감무소식인 가운데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지역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라북도가 태풍 콩레이 북상에 따라 비상대응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는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수확기인 벼 등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면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국체전과 다양한 가을 축제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체전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은 막바지 훈련과 컨디션 관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을 정원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업어치고 맺히고 지난 땀내나는 훈련이 한창입니다. 아무리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다시 자세를 잡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지만 며칠 남지 않은 체전을 위해 잠시라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시합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체중 감량을 하면서 지금 자기 제일 자신 있게 시합 때 쓸 수 있는 기술 연습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껏 솟구쳐 올라 강력한 스파이크를 내리꽂습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짧고 길게 코트 곳곳을 두들깁니다. 1년을 준비해온 만큼 실전처럼 훈련을 반복하는 게 최선. 너나 할 것 없이 쉼없이 코트를 누빕니다. 저희가 부전승으로 올라가서 2차전 때 목포과학대학교를 만났는데 목포과학대학교를 꼭 이겨서 결승전에 올라가서 꼭 좋은 성적을 내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페달을 구르다 보면 심장이 터질 듯합니다. 따가운 가을 햇살 아래 숨이 턱턱 막히지만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제 몸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좀 더 이제 시합에 이제 좋은 결과로 임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든지 좀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어느덧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전국체전. 마지막까지 흘리는 그들의 구슬땀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창출위원회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인 3기가와트의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내 자동차 업계의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전북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과 고창, 부안으로 가는 광역 관광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전주 한옥마을만 둘러보고 돌아가던 관광객을 군산과 고창, 부안으로 유도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객을 가득 채운 버스가 전주역 앞에서 서서히 출발합니다. 20분 뒤 도착한 곳은 전주 덕진공원. 전주 8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매년 7월 중순이 되시면 일부러 이곳 전주 덕진공원에 오셔서 한나절을 덕진공원을 둘러보시면서 연꽃과 반나절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무소요를 가슴에 새기곤 했다고 하는데요. 버스는 다시 1시간여를 달려 군산 선유도에 도착합니다. 관광객들은 선유도 절경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오늘은 투어버스를 처음 타는데 전주도 둘러보고 군산에 와서 선유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군산과 고창, 부안을 각각 오가는 광역 투어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전주시청에서 출발해 전주역을 거쳐 4개 시군 관광지를 왕복 운행합니다. 전북 투어패스 1일권 한 장이면 경기전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부안 내소사, 고창 고인돌 박물관 등을 무료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다른 시군의 관광지로 유도해 전북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4개 시군은 관광지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공연까지 묶어 관광 연계성과 경제적인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 국가산업단지의 고용이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조배숙 의원에게는 도내 4개 국가산단의 2013년 대비 2017년 고용률은 28.54%나 감소해서 17개 시도 중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기간의 입주업체 가동률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7%포인트 상승한 79.8%로 나타난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9.1% 하락한 61.6%에 그쳤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국가산단의 지역별, 규모별 편차가 크다며 정부 정책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국회 소병훈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선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560여 건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313명이 숨지고 2,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같은 교통약자지만 어린이에 비해 노인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며 가파른 고령화 추세에 맞춰 교통과 보행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가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1,100여 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까지 24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478개소, 경로당 603개소에 2,800여 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전주 지역 공기청정기 공급업체 80개소를 대상으로 구매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50대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내연녀 B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발견한 A씨는 지난 5월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승선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운 혐의로 7.93톤급 낚시여선 선장 40살 송모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부안군 임수도 약 1.8km 해상에서 승선 정원보다 8명 많은 승객 26명을 태우고 격포항으로 입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 씨가 연료와 시간을 아끼기 위해 승객을 더 태운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송 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 중입니다. 전북은 내일부터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모레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80에서 최고 150mm이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보된 만큼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17도, 익산 장수 14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태풍은 주말 사이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 부산 부근을 통과하겠고 일요일부터는 태풍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날 전망입니다.